6월에 상징인 북한 인권센터를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신 금강산 개성공단 등 평화공존의 역사를 전시 체험하는 평화공존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통일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면 통일부 국장, 실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살짝 빠지시려고요? 그것도 좋은 작전이죠. 예. 그럼요. 국실들 실력 발휘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좀 쉬운 것부터 할까요? 일단 통일연구원의 소속을 바꾸는 그 문제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통일연구원의 소속을 바꾸면 뭐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 문제가 발생하나요? 여기 뭐 해당 부서는 다른 부서가 없어가지고. 총리께서만 동의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네, 마이크 껴고 가십시오. 네.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상당히 있는데 이한주 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논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의논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일리 있는 말씀이셨어요. 굳이 다른 데다 소속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통일문제연구는 통일연구원. 통일부가 빠져나가면 다른 연구원도 다 돌아가겠다고 할까 봐서 지금 그게 걱정입니다. 예외적으로 통일부만 좀, 통일연구원만 이렇게. 그냥 국토연구원은 국토부 국토연구원도 국토부로 빠지고 이제 전체가 빠진다는 게 인문사회연구원 고민입니다. 이제 외교안보부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그럼 검토를 해서 따로 나중에 국무회의 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바로 논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요 PPT 자료에 있는 것 중에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PPT 자료 7페이지에 올해 이후에, 내년 이후에 외교 다변화에 힘을 쏟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당연한 일이고요. 이게 지금 외교 분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이미지상으로는 그냥 사진 하나 찍고 갔다 왔다, 뭐, 이러고 끝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제가 정상회담을 다녀보면 다른 나라의 정상들도 국내 경제 발전이나 국제 협력에 관심이 엄청나게 높고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챙기면 실질 성과를 상당히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경제 협력 분야도 기업들에게만 맡겨놓는 거 하고 정부 단위에서 협력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경제 분야 국제 경쟁도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결국 국가 간 경쟁으로 지금 치환되고 있기 때문에 외교 분야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국 양자회담이든지 뭐 순방을 하든지 할 때 좀 힘들겠지만 지금 초기라서 힘들 수 있어요. 각국의 현안, 그다음 우리나라와 관계된 관련된 현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준비를 의제별로 잘 좀 해주세요. 맘먹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워낙 초기에 또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임기 후반에 가서 하면 뭐 하겠어요, 이거.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초반에 집중해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실제 성과를 좀 임기 안에 조금이라도 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초반 준비하는 데부터 네.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계부처와 네. 협업을 해서 이슈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은 그 점검 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텐데 뭐 인력 역량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꼭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요 발표 도중에 제가 얼핏 떠오른 건데 우리나라가 제외 공간 숫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고 그런데 이 외교부 예산 인력은 다른 나라보다 한 절반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인적 물적 역량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걸 막 전 세계에다 쫙 퍼뜨려놔가지고 이게 제대로 관리나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어디 저 인구 뭐 몇십만 소규모 200~300만 되는 이런 데까지 다 갖다가 지금 외교 공간을 만들고 있던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그렇게 정했더라도 필요하면 몇 군데는 아까 여기 지금 여기 한 개 저기 한 개 쭉 펼쳐놨는데 거기
직원 몇 명 보내가지고 하는 게 그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런 것들은 거점 공간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 모으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어떠세요? 너무 많이 퍼뜨려 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점 공간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꼭 대사를 보내야 되느냐, 그냥 대사 대리 체제로라도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건 좀 나라마다 특성이 있고 네. 또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기업들은 그 외화 번다고 다 나가 있는데 험지라도 나가 있는데 공관은 없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점 공관화하고 실제로 분관이라든지 네. 대사 대리 체제라든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좀 그러니까 시작하려고. 그거는 실효적으로 그렇게 재배치하는 건 맞는데 제가 그냥 넘겨짚거나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 투표권 때문에 조그마한 나라들도 몇십만 되고 이런 데도 막 공간 비슷한 걸 막 만들겠다고 약속해버리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직원 한두 명 보내고 사무실을 없고 그래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네, 그 잘 챙겨서 네. 그런 것은 뭐 약속을 한 것은 좀 늦추다든지 네. 현명한 방법으로 네. 개선하겠습니다. 약속 물론 뭐 약속은 지켜야 되긴 한데 그것도 너무 무리한 약속을 했으면 나중에 뭐 다른 방식으로 차라리 ODA 지원을 해주든지 하고 그건 공간 안 하는 게 낫지. 그거 갖다 실효성도 없이 사무실 내고 직원 두세 명 놓고 그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데 차라리 그 돈을 지원하는 게 낫지요. 네, 이런 게 대표적인 방만이죠. 방만한 조직 방만의 대표적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뭐 형식적 성과로 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ODA 전략적 ODA 추진의 핵심 비전이 청년 혁신 미래이게 됐는데 뭐 이건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전에 우리가 주로 얘기한 문화 진출, 기업 경제 진출 교두보화가 핵심인데 지금 사실은 그거는 어디 갔을까요? 녹아 있는데요. 누가 있지? 그러니까. 네, 그 문제는 그 ODA 세계 담론이 자국 기업을 진출, 그래서 지금 숨겨놓은 것입니다. 네, 대외적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내부적으로 핵심은 문화 진출, 그죠? 그렇습니다. 그 K 이니셔티브, 네. 그 한국을 브랜드화하는 것. 네, 그게 핵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화 진출 또 경제 영토 확장의 교두보. 네. 요거는 명확하게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코이카 플랫폼화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이제 원래 원칙 당연히 그러한데 국제협력기구에서 기관에서 당연히 대외 경제 원조 사업, 대외 원조 사업을 관할하는 게 맞는데 지금 대외 원조 사업 이게 숫자가 몇 개쯤 돼요? 43개인가 46개의 공공기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들도 따로따로 하고 기관들도 여러 군데 나눠져 있고 지방 정부도 하고 있고. 가지수로 따지면 한 3천 몇백 개인가 4천 몇백 개인가 그러죠. 네. 예. 제가 그 어떤 종류가 있나 보다가 지쳐가지고 못 봤어요. 더 이상. 네. 너무 많고 난삽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리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네. 그건 뭐 총리실이 하기로 했다니까 됐을 것 같고요. 자, 준비된 서면 자료 내용을 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외교부는 업무 처리나 이런 것들이 특히 무리 없이 하는 게 전문인 기관이어서 그런지 제가 좀 책을 잡아 보랬더니 책 잡을 게 별로 없어서 아쉽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초국가 범죄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코리아 전담반도 만들고 한중 초국가 스캔 범죄 협력 체제도 만들고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캄보디아의 초국가 범죄 정부의 공동 대응으로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가 작년 대비 한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 피해 신고도 그 정도 줄어들고 네. 피해액도 줄어들고 건수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이제 풍선 효과로 다른 나라에서 또 그런 일이 네.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철저히 사전에 막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 대한민국에는 사기를 했더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 사람들도 경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다 싶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하여튼 지금도 피해 규모가 여전히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강력 대응을 좀 외교부 주관으로 잘해 주시고요. 어떤 국정원도 상당히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네. 재외동포 문제는 이따가 얘기할까요? 네. 이따가 한꺼번에 얘기하죠. 재외동포 문제는. (16) 페이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정리되어 있긴 한데 재외 공간 역할을 재창조하겠다. 팀 코리아 채용력 체제를 구축하고 K 이니셔티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죠. 네, 통합청사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집중해서 함께 활동하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이 재외 공간이 보통 통상 규모가 얼마나 돼요? 예를 들면 다른 기관이 파견된 인원까지 다 합쳐서? 미국 같으면 얼마 정도? 그거 제일 많겠죠. 미국요. 미국 대사 100명이 채 안 됩니다. 약간 100명. 대사관에? 예. 거기에 무슨 무관이니 무슨 다른 기관 다 합해서 합쳐서? 예. 다른 나라 같으면 얼마 정도 돼요? 미국은 참조할 수가 없는. 예. 미국에 가 있는 일본의 대사관 직원 뭐 이런 대충 이렇게 비교를 하면 대개 비슷한 것과. 우리하고 국력이 비슷한 네. 나라들은 우리보다 한 1.5배. 1.5배 정도. 네. 우리 예를 들어 주미대사관 옆에 건물이 주 1대사관인데 우리보다 한 1.5배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일본 인구 규모나 이런 게 우리보다는 1.5배 이상 되니까 그건 비교하면 우리 규모가 적정하다는 얘기가 돼버렸는데. 근데 이제 우리보다 작은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큰 외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연 가서 필요한 일을 충분히 하고 있냐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꽤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죠?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따로 드린 적이 있는데 외교관들은 재외 공간에 나가가지고 거기가 자기의